안녕하세요. 어치부 장수환입니다. 네, 두 번째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AI 시대 1년 이내 지식 콘텐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진짜 AI 시대 변화가 진짜 빠르죠. 이 트렌드가 하루에도 몇 개씩 어마무시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적용할 점, 대비할 점들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AI disrupt everything. 이 이미지는 제가 챗GPT에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AI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죠. 정말 많은 기술들. 현재 투자 시장의 90%는 AI 기술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AI 단어가 붙은 뭐 유튜브, 썸네일, 출판, 도서, 강의, 뭐 커리어 등등 굉장히 이제 대세가 되었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피로를 느낄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신을 차리고 이 거대한 AI의 재격변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야겠죠. 자, 먼저 AI가 재정의하는 부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9년 미래 계급 전망에 대해서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의 자료인데요. 이게 말이 2090년인지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우선 계급이 총 3개가 있죠. 1계급은 창업가나 자본가 0.001%이고요. 이 계급이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크리에이터죠. 0.002%. 그리고 나머지 99%가 일반 노동자들인데 이 부분들을 전부 AI가 대체한다는 것이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090년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대가 변할 것이고 사회 정치적인 이슈나 뭐 법 제도, 문화적인 요인들로 뭐 조금씩은 늦춰질 수는 있어도 분명히 이 방향성은 맞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 년, 10년 뒤에는 아마 지금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 자동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5 년도 길죠. 아마 2-3 년만 지나도 아니 1 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 예전 책이긴 한데요.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이제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1 단계에서는 용도가 중요하죠. 제품만 있으면 팔리는 시대였죠. 80 년대, 90 년대 산업 성장 사회였고요. 자, 2 단계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대죠. 2000 년대 이후 2010 년대까지죠. IT, 모바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했던 2008년 이후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IT 중심으로 플랫폼 전성기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콘텐츠 시대라는 것이죠. 제품도 너무 많고 플랫폼도 많고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 포화가 되었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콘텐츠죠. 누가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큐레이션하여 제안할 것이냐. 자, 과거에는 대중매체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로 인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도 충분히 나노 단위로 니즈와 취향에 맞게 세분화되고 있죠. 자, 여러분 퇴근하고 다들 뭐 하시나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맨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분석해 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정말 많은 활동들을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송국의 패러다임도 전부 유튜브로 넘어갔죠. 지금 아마 유명 연예인들보다 유튜버들이 더 힘이 셀 거예요, 아마. 지금은 연예인이 유튜브 하는 것이 과도기인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힘이 더 세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채널을 갖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직접 기획하고 팬덤과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보통 연예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본인이 이 콘텐츠나 기획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유튜버는 본인이 모든 기획과 창업, 제품 개발, 뭐 출연, 편집, 마케팅, 팬덤 관리, 소통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큰 차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들이 앞서 말한 두 번째 계급,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숫자는 극소수가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로 마이크로 세분화돼서 1000명의 구독자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1000명의 팬덤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1인 지식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이 책의 인사이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광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광고의 종말이에요. 원래 기업의 마케팅은 대부분 광고죠. 광고비를 많이 쓰면 잘 팔리는 시대가 앞서 지적 자본론에서 말한 첫 번째 제품, 용도가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85%는 이 광고가 스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광고 보면 거의 관심 없으시죠? 뭐 문자 오거나 이메일 오면은 뭐 길거리 광고 전단지 같은 거 보면 다들 관심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귀찮죠.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 할 때 광고를 돌리면 보통은 로아스가 500% 이상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500% 이상이 기본이었어요. 광고비를 100만 원 쓰면 그 5배인 5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평균 로아스가 줄어들더니 300%도 감사해지고 200%도 감지덕지. 이제는 뭐 200% 넘으면 굉장히 잘한 게 되고 있죠. 아니 100만 원을 써서 200만 원 매출을 만드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광고비만 50%인데다가 나머지 50%에서도 인건비, 운영비, 제품 원가 다 떼면 사실은 마이너스죠.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회사들이 로아스 100에서 200%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비를 때려붓고 있습니다. 왜냐? 매출은 높여야 되고 투자자는 쪼고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객들의 85%는 광고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잠깐 반짝하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때만 제품을 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아요. 밑 빠진 덕이 물 붓기죠.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는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어야 되고 광고 없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팬이 돼서 자발적으로 모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함께 가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품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좋아서 산다. 기업이 마케팅에서 광고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브랜드를 찾아서 그 대표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 철학, 콘텐츠의 어떤 공유, 공감되는 부분들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고 구매한다는 것이죠. 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팬덤이죠. 자, 다시 AI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인간만이 가능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AI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4C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콘텐츠, 커뮤니티, 클래스, 케어입니다.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콘텐츠의 중요성은 뭐 계속 말씀드렸고, 커뮤니티도 방금 팬덤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케어도 당연히 뭐 헬스케어, 멘탈케어, 의료 서비스, 봉사, 종교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클래스, 코칭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회사는 교육회사가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AI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 시대에서 과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거고 돈 버는 일이에요. 직업이죠. 그런데 이 AI 때문에 이 직업이 다 바뀌게 생겼습니다. 일자리, 산업, 뭐 모든 것들이 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재교육이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우고 취업하고 졸업했던 그것들로 가지고서는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AI가 주도하는 이 시대에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감, 격려, 소통,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은 이제는 AI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AI를 활용해야죠. 결국 우리 인간은 보다 인간다운 방식으로 보다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여유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재학습을 해야 됩니다. 러닝 커브가 중요하고 유연하게 학습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물론 AI 튜터나 인공지능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는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왜 우리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내 경험과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무언가 제품 개발이나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경험한 회사, 나의 전문성, 취미, 관심사, 내가 투입한 시간들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10배, 100배로 레버리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야근하고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갈아서 내 두뇌를 갈아서 쌓은 것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자본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 사업, 지식 콘텐츠 창업이라는 것이 거의 투자금이 들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이 지식 위주로 지식 콘텐츠 연구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계속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SNS, 블로그, 인스타 하나 올리고 코칭 무료로 몇 번 해보고 사람들 만나면서 니즈를 듣고 그렇게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책을 읽고 강의를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성공 경험담이나 성공 사례들, 노하우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AI 자동화 기술입니다. 이제 AI 기술이 너무나 많아지고 편리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아마 100배는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전엔 1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기업을 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퇴사학교를 운영할 때 가장 직원이 많았을 때가 10명 정도였는데요. 뭐 개발자에 마케터, 디자이너, 기획자, PD, 운영 등등등.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했던 역할들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개발도 노코드로 직접 하고요. 웹사이트도 뭐 하루 이틀이면 만들고 디자인도 직접 다 합니다. 촬영 편집도 툴이 많아서 금방금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녹화도 그냥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D가 대관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화면 효과 넣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뭐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툭툭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 온라인 관련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거의 3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줬다면 이제는 같은 일을 월 구독 서비스 10,000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300배 넘게 비용 절감이 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 이런 환경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100명과 1000명의 팬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영업처럼 매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수익이냐 또는 프리랜서처럼 불안정한 수입이냐가 아니라 한번 나만의 지식 창업 브랜드를 셋업을 하고 1인 기업가로서 성장을 한다면 고정적인 팬덤이 생기기 때문에 1000명의 팬만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비즈 모델로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주제 하나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죠. 그걸로 책을 내고 전자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웨비나를 열고 VOD를 팔고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뉴스레터를 보내고 구독을 하고 membership을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계시켜서 스케일업,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점점 더 나의 가치가 커지고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쌓는 것이 지적 자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강의하고 남을 가르치고 코칭하고 경험을 쌓고 책을 읽을수록 내 몸값이 더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순환 구조가 돼서 이 자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 있는데요. I have no desire to retire. 나는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80세 정도에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지식 자본가가 되면 나이가 들수록 은퇴가 아니라 거꾸로 더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게 되죠.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가 많아지고 쌓일수록 몸값은 더 높아지고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직장으로 평생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답게 살면서 자유롭게 내 브랜드와 지적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퇴사학교 할 때 강의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2016 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8년 전이네요. 그때도 이 장표를 보여주면서 수강생분들에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다 지금 첫 번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는 변화 강도가 작고 안정적이고 아마 뭐 가만히 있어도 뭐 50대까지는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점 두 번째 세계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마 최소 50대에 은퇴하거나 60대 은퇴한 이후부터는 최소 100세까지는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이 두 번째 세계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곡선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곡선처럼 비지점이 되어서야 나중에 다 늦었을 때 뒤늦게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세계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 몸값이 더 높아지고 미래 커리어 안정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저는 이제 다시 두 번째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8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이 두 번째 세계가 훨씬 더 거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들 창업, 창작, 창직, 기타, 1인 기업, 뭐 나만의 여러 가지 부수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시대가 변한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두 번째 세계가 디폴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의 10대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10년 뒤 성인이 되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다 이 두 번째 세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지금 10 대들은 아마도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지식 창업가가 더욱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분야들을 준비하고 미리 경험하면서 좋은 선배이자 롤모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제목을 AI 시대 1년 이내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이내인 이유는 사실은 딱히 없어요. 그냥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고 늦을수록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커리어의 최소 단위로 보통 1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인생 분기점으로 1 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앞으로 어치브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AI 시대를 같이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제가 또 10년 차 교육 콘텐츠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걸 또 교육으로 풀기 위해서 1인 교육 지식 콘텐츠 사업을 위한 전문가 과정, 부트캠프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워치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